도시 살 땐 몰랐어요. 시골 가보니 생활비가 이 정도? 서울에서 살 땐 늘 똑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 뭐 먹지? 보단 카드값 어떡하지? 은퇴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불안했고 소득이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됐죠. 월급이 끊기면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누구 말 맞다나 죽을 때까지 알바라도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 우리 부부가 은퇴 후 시골로 이사를 결심한 건 어느 날 받은 공과금 고지서 때문이었어요. 전기요금만 18만 원, 가스비는 계절 따라 20만 원이 훌쩍 넘고 관리비, 인터넷, 식비까지 합치면 월 300은 우습게 나가더라고요. 이러고서야 어떻게 은퇴를 꿈꾸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건 시골살이였습니다. 처음엔 반쯤은 호기심 반쯤은 체념이었죠. 일단 살아보자. 안 되면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시작된 우리 부부의 시골살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말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도시 살 땐 몰랐어요. 시골 가보니 생활비가 이 정도일 줄은. 현실 사례 1. 전세 탈출, 자급자족형 삶의 시작. 우리가 처음 간 곳은 경북 봉화의 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서울 전세금의 3분의 1로 조그만 주택을 구입했고 뒷마당엔 마늘, 고추, 상추를 심었어요. 남편은 유튜브로 텃밭 가꾸는 법을 독학하고 저는 동네 할머니들한테 김장 비법을 전수받았죠. 놀라운 건 식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대형마트 장보기가 주말 일과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밥상엔 대부분 직접 기른 채소, 이웃이 나눠준 된장, 산에서 캐온 나물이 올라오죠. 생선이나 고기류는 한 달에 두세 번 읍내에 나가서 사오는데 소분해서 오래 두고 먹어요. 도시에서 월 60만 원 가까이 들던 식비가 지금은 많아야 25만 원이에요. 물론 처음엔 낯설었죠. 우린 고기 없이 못 살아 이랬던 남편이 된장국에 삶은 감자를 더 좋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현실 사례, 이 고정비 절감의 마법. 가장 큰 차이를 느낀 건 바로 고정비였습니다. 서울 살 땐 매달 관리비, 난방비, 통신비, 교통비로 8만 100만 원은 그냥 빠져나갔어요. 시골 오고 나선 이게 확 줄었어요. 먼저 난방비. 서울에선 겨울이면 보일러 틀기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장작 보일러를 씁니다. 나무는 인근 산에서 주민들과 함께 나르기도 하고 마을 공동 구매로 떼면 훨씬 싸요. 전기요금도 일반 주택 기준으로 월 3만 원 정도. 도시 아파트에 15도 안 되는 수준이죠. 통신비도 줄었어요. 와이파이 하나면 충분하고 이웃과 함께 IPTV를 공유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교통비는 더 확연하게 줄었죠. 도시에서는 차 2대를 굴렸는데 지금은 한 대도 잘 안 써요. 마을 버스가 하루 몇 번 있지만 어차피 급할 것도 없고 시간에 맞춰 움직이다 보니 차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줄어든 고정비가 월 5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말은 곧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은퇴 후 고정 지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자유를 줍니다. 현실 사례의 산병원과 문화생활 진짜 불편할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병원이죠. 아프면 어떡하냐, 응급실은 있냐, 치과는 멀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요. 우리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 불안감은 생각보다 작아졌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진료는 잘 되고 정기적으로 읍내 종합병원 진료를 예약해 다녀요. 심지어 의료비도 훨씬 싸요. 서울에선 3분 진료에 1만 원이 기본이었는데 여기선 1시간 기다리면 5천 원이면 충분하니까요. 문화생활은? 솔직히 도시만큼은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있어요.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마을 영화제나 풍물놀이 공연도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무엇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전문가 인사이트 생활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많은 은퇴 준비자들이 물어봐요. 얼마 모아야 해요? 월 얼마면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사는 방식이 바뀌면 필요한 돈도 바뀝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출의 구조예요.
도시에서의 소비 중심적인 삶은 은퇴 이후에도 많은 돈을 요구해요. 반면 시골이나 소도시에서의 자급자족형, 관계 중심적인 삶은 훨씬 적은 돈으로도 만족을 줍니다. 단, 시골살이는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닙니다.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한 체력과 관계 맺기 능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만약 단지 생활비 때문에 은퇴가 두렵다면 이 방식은 분명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우리가 진짜로 줄이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걱정이었다. 결국 우리가 도시를 떠난 건 생활비 자체보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 점점 줄어드는 예금 잔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 모든 게 우리를 지치게 했죠. 시골에서의 삶이 마냥 낭만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 달 카드값 걱정은 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벌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관계도 건강도 더 나아졌어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숫자만 보지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생활비가 걱정돼서 은퇴를 미루고 있다면 이런 삶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덜 쓰고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삶,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감정적인 공감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볼게요. 은퇴 후 시골살이로 생활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요. 1. 시골살이 생활비 절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먼저 생활비를 줄이려면 지출 내역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게 필수예요. 도시와 시골 모두 생활비라는 큰 항목 아래 여러 세부 지출이 있으니 크게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나눠보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는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같은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고 변동비는 식비, 문화생활비, 의료비, 소비성, 쇼핑비 같은 항목이에요. 시골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도시와 다르게 변화하는 경향이 분명하거든요. 2. 구체적인 생활비 항목별 절감 전략과 사례. 전기, 가스, 난방비. 시골은 난방 방법이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전기 온돌이나 가스 보일러를 썼다면 시골에선 장작 보일러나 나무 펠릿 난로나 심지어 온수 보일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겨울 평균 난방비는 아파트 기준 월 1,520만 원 이상인데 시골에서는 장작을 직접 구하거나 주변 이웃과 공동 구매에 훨씬 싸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경북 봉화에 사는 어씨 부부는 장작 난방으로 월 난방비를 7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물론 장작을 직접 구하려면 체력과 시간이 필요하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펠릿 난로나 LPG 연료도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비용은 장작보다는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수도 전기요금. 시골은 수도요금도 보통 도시보다 저렴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농촌 지역 중에는 수도 간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요금도 도시와 비슷한데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면 월 35만 원 선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LED 조명과 절전형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요금을 1020% 절감할 수 있어요. 특히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대형 가전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통신비. 도시에서는 1인당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이 합쳐 월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죠. 시골에선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공유기 하나로 가족이 다 연결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 통신비 부담이 줄어요. 또한 최근엔 알뜰폰 요금제가 다양해서 월 12만 원대로 맞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사는 B씨 가족은 알뜰폰과 집 인터넷 결합 상품으로 월 통신비를 3만 원 이하로 줄였어요. 교통비. 시골에선 차가 꼭 필요할까 고민하는 분 많죠? 보통 도시에서 자동차 일대 유지비가 월 3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시골에선 자동차 한 대로 생활이 가능하고 마을버스나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
교통비가 확 줄어요. 실제로 CC 부부는 서울에선 2대 차를 유지했지만 시골 이사 후 한 대만 보유하며 주유비, 보험료, 세금, 정비비까지 합쳐 월 20만 원 이상 절감했다고 해요. 식비와 자급자족. 가장 큰 절감 효과를 체감하는 곳 중 하나가 식비입니다. 시골은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키우거나 이웃과 나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사와 장보기,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증가한다는 점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사 경험이 없으면 초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소출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초보자라면 처음 12년간은 부분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점차 경험을 쌓으며 비율을 늘리는 게 좋아요. 3. 현실적 주의사항과 준비 팁.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점검. 시골은 도시보다 병원이 적고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 전 미리 가까운 병원 위치와 의료시설 수준, 응급의료체계 등을 확인하세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교통 편의성 고려. 시골 중에서도 읍내와 가까운 곳, 버스 노선이 잘 연결된 마을이 생활에 유리합니다. 완전 외딴 곳은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일상 편의성은 떨어질 수 있으니 균형 있게 선택하세요. 커뮤니티와 인간관계 준비. 시골은 이웃과의 관계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회적 고립감이 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마을 행사 참여, 취미 모임 가입 등 활발한 교류가 필수입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 적응.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한 분들은 초기 적응 기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불편하거나 배달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죠. 이런 점을 미리 감안하고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은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생활비 계산법. 마지막으로 은퇴자라면 생활비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정비 총합 파악.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항목별로 모두 적어보고 최소 마이너스 최대 비용을 기록해 보세요. 시골은 난방비, 통신비 등이 도시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약간의 여유 자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동비 월평균 계산. 지난 6개월에서 1년간 식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교통비 등 변동비용을 월평균으로 내어보세요. 시골살이는 도시보다 외식이 적어 식비가 줄고 문화비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취미활동이나 동네 행사 참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비상금 및 계절별 변동비 고려. 난방비나 농자재 구입비 등은 계절에 따라 변동폭이 크니 연간 예상 비용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수입원 점검과 연결. 연금, 저축 인출, 파트타임 일자리 등 수입원을 정확히 파악해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5. 결론. 준비된 은퇴가 진짜 자유를 만든다. 은퇴 후 시골살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곳에선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게 되니까요. 하지만 무턱대고 떠나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여러 조건과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능한 한시범 체험부터 하는 걸 추천해요. 단기 체험 후 장기 거주로 옮기면 적응도 쉽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비용과 불편함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진짜 자신에게 맞는 은퇴 라이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